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선물 시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가지 그 사용 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시장에 세 종류의 그 트레이더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비트라저, 재정거래 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드를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 가격은 소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지난 시간에 F0는 S0 2의 RT로 선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등식이 깨지면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깨지면은 아비트라저들이 선물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소위 아비트라저 오퍼튜니티를 챙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등식이 결국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은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재정거래자들, 그러니까 아비트라저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그게 경제학적인 의미로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가격 발견 기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여튼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위험 부담을 떠안고서, 이 아비트라저와의 스페큘레이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아비트라저는 위험 부담을 떠안고 그렇지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비트라저는 위험 부담 없이, 심지어는 자기 돈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해저는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이런 세 종류의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선물 시장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처음 아비트라저들이 이제 주로 참여한다고 보는, 그래서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지만, 그 결과로는 이 선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등식은 형성이 되는데, 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F0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의 예상 가격일 수 있고, 이거보다 작을 수 있고, 이거보다 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성립이 되는데, 그죠? 아비트라지 아기먼트에 의해서. 이거는 이퀄이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크게 우리가 코스트 오브 캐리 지난 시간 잠깐 설명하면, 선물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코스트 오브 캐리 포뮬라에 의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approach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normal backwardation이니 콘탱건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이퀄을 가지고 설명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expectation 접근 방법에 의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선물 가격에 기초해서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때요?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large error, 큰 그 오차, 이 선물 가격을 가지고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의 현물 가격을 또 선물 가격 이상 잘 예측할 수 있는 다른 툴이 별로 없어요.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물 가격 가지고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측하는데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록 선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대안과 비교해 볼 때는 선물 가격이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측할 때 상대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 선물 가격은 시장에서 항상 관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공짜다. free. 그런 의미에서는 선물 가격이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물 시장을 스페큘레이터들이,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기꺼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누가 투기꾼이냐, 위험 부담을 안고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다 하고 정의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투기꾼들이 있느냐, 어떤 종류의 스페큘레이터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스캘퍼. 스캘프 그러면 머리 두피를 베끼다라는 뜻이에요. 머리 두피를 베끼려면 굉장히 그 얇게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캘퍼라고 그러면 이익을 챙기는데 조그만한 이익을 여러 번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캘퍼라고 그래요. 투기꾼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상 분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수십 번 이상의 매매를 하게 돼요. 최소한. 뭐 심지어는 수백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작게 챙기되 작게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의 매매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형태의 투기꾼을 우리가 스캘퍼라고 한다. 그 다음 여러분 데이 트레이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데이 트레이더도 또 한 종류의 투기꾼인데 이 사람들은 통상 하루에 서너 번 매매를 합니다. Trade several times a day. 하루에 서너 번 매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장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매매를 다 정리를 해요. 정리 안 하고 하루를 지내는 걸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ormally close their position before the day.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매매를 한 5매매를 그 날 중에 갖고 있었으면 그거를 사갖고 있었으면 그 5가지 그 포지션은 그 반대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죠. 5가지 사갖고 있었으면 장 끝나기 전에 5개 파는 주문을 해서 자기 포지션을 제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3, 4일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그 3, 4일에 한 번 정도의 그 어떤 스윙 무브먼트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해가면서 투기를 하는 겁니다.